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혹독했던 6.1 지방선거가 갈무리하면서 민선 8기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은 이제 통합과 상생으로 승화해서 미래를 위한 걸음을 걸어야 할 시기죠. 여러 측면에서 기회 혹은 또 위기를 맞고 있는 포항도 선거를 돌아보면 바람잘 날이 없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고 또 새 일꾼이 뽑혔고 그러면서 그에 걸맞는 지역의 변화와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이제는 함께 잘 사는 우리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죠. 새 단장과 함께 오랜만에 찾아뵙는 장혜수의 파워 인터뷰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오늘부터 우리 지역 단체장들과의 집중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민선 첫 3선 포항시장 후에 오른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근무지로 직접 찾아오는 건 이례적이고요.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색다른 느낌도 드는데 시청자분들 만나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H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HCN과 특별 대담을 통해서 제가 선거 과정과 또 그 이후에 앞으로 시정 운영 계획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담을 나누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HCN은 항상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제가 잠시 선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을 더 이 공간을 지킬 수 있게 된 게 한편으로는 시장님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셨습니까? 예, 이제 제가 근본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시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4년간의 시정 운영을 통해서 못다한 일, 또 도시를 도약시키는 일을 해주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이제 그 정문을 나서는 순간 시장 3선이 없었다고들 하는데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돌아오면은 더 아주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생각이 많이 교차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들에겐 I will be back 했었습니까? 네. 약속은 지켰습니다. 나가면서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수가 선거 이튿날 돌아왔을 때 환호하는 걸 보고 이렇게 환영했겠다. 물론 환호 안 한 사람은 안 나오겠죠. 자, 뭐 이런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선거 과정에서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처음 경선 컷오프 됐을 때 솔직한 심정 어땠습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죠. 컷오프 당했을 때. 좀 부당하다. 이게 이제 절차나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기간이나 이런 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됐을 때는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래야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정치 문화가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 가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서 이거는 나서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오히려 더 다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도 사모님께서 좀 격려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람 뭐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걸 보고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응? 쿨하게 그렇게 하고 시원하게 그렇게 하고 시원하게 해라. 네, 하고 이제 뭐 이지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필요한 거 있으면 시원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수긍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자신 있게 하라고, 편안하게 하라고. 편안하게 모든 게 정해진 그 소명이 있을 거라고. 응? 하늘이 정해진 소명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를 해줬던 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거. 그래도 편안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집사람 얘기로는 자다가 헛소리도 하고 그랬다고. 결국 이제 중앙당이 뭐 다시 해라. 그래서 이제 경선 승리로 귀결됐고 또 삼성고지도 압승으로 이게 뒷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지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게 이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이건 아닌데 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시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투표 참여율도 높이고 또 결과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여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지역사회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바람직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강도 높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지를 보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도 또 의식을 많이 깨우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냐 싶어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무척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원장인 김정재 국회의원과의 갈등설이 좀 컸었고요. 또 합동 유세 때는 또 이게 포옹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긴 했는데 사실 시장과 그 국회의원의 갈등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합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각종 선출직 전부, 뭐 도의원, 시의원, 대통령도 말할 것도 없고 도지사 이 모두가 그렇죠. 시민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고 국민들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일을 해달라고 일정한 기간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일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하는 모습은 절대 바람직하지 그럼요.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어요. 정책 방향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또 지역의 정치 문화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잘못된 데 대해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그것이 바뀌고 좋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시민의 뜻을 바르게 이어받고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때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천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수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같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 시민들을 위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합심해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과정에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통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좀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좀 불식시키라는 그런 어떤 주문에 직간접적인 주문에 따라서 뭐 우리 도지사님도 또 그렇게 시키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그것이 시민들 감정 그 당시 감정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저게 그러한 힘을 합쳐서 일하겠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똑같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 아니겠느냐. 어쨌든 좋은 그림이니까요. 네, 좋게 이해해 좋은 주시면 그림이니까. 좋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선거였는데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이번 선거가 포항으로선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포항의 입장이라면은 최초에 이게 삼선 그렇죠. 네. 시장을 삼선을 시켰거든요. 시민들이 그것은 정말 기대하는 게 크다는 거거든요. 도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더욱 헌신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경선 과정에서도 52% 넘는 그런 네. 지지율을 보내주고 또 마지막 본선에서도 77% 넘는 것을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 자신의 어떤 그런 지지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 포항의 정치 문화나 모든 이런 부분을 더욱 향상시켜라 하는 그런 시민들의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명령.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시민 중심의 정치, 네. 시민을 위한 각 선출직들의 봉사 이런 것들을 더욱 하라는 그런 이 전체 분위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더욱더 바뀌어가는 이 전환점이 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또 9대 포항시 의회도 사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입지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회가 자기 본연의 견제 기능을 외면하지는 또 않을 것 같고요.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우리 33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3분의 1인 11분이 야당 또는 무소속이거든요. 극한 대립이 심한 정부 같으면은 여야 정부 대립 심한 것 같으면은 그에 따른 변화가 심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민들을 위한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인 어떤 뭐 정치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자기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봉사하고 우리 근거리에 있는 우리 시민들 전체를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많아지고 야당이 많아지는 데에 따른 어떤 그런 뭐 정치 투쟁이나 이런 것은 좀 뭐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의 그 행복 정진을 위한 예. 그런 의견 차이 또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 다양한 의견 제안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다만 이제 정부 여당의 당이 많다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잘해달라는 표시지. 우리 뭐 이 시에 있는 이 지역 정치가 뭐 서로 투쟁하고 서로 반목하고 또 서로 짝짝꿍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봐달라. 예, 차이가 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시장님의 숙제 또 과제에 대한 또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장직 복귀와 함께 이게 너무 큰 숙제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가뭄, 지금은 비가 조금 와서 좀 덜하지만 또 물가 소비상이고 또 최근에 또 화물연대 파업들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겁니다. 특히 물가 부담이 좀 너무 커요. 예, 제가 선거 과정에 있으면서 가뭄이 너무 심해져서 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들어가자마자 가뭄 정책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 또 농촌 출신이니까. 예, 특히 농업에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거가 제일 다급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선거하면은 이 골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많이 네, 접하고 네. 또 시장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체감하는 물가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 표현으로는 뭐 5%, 10%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거는
50% 이상 올랐을 네, 정도로 품목별로 더블로 다르죠. 올랐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 네. 특히 취약계층한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가 빨리 내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가뭄대책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현장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양수기를 공급한다든지 지하수 관정을 판다든지 뭐 관로를 정비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제가 복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따 비가 조금 와서 또 어디까지 또 와서 긴급한 가뭄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고향인 장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그 제가 제가 복귀하기 직전에 장기 유지들 몇 분이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후제 효과가 있었는지 장기에 가장 많은 비가 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환경 전체가 임시 해결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포항이 물이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동댐에 있는 물, 이마댐에 있는 물, 영천댐에 있는 물을 쭉 끌어다가 쓰는데 네. 우리 지역에 댐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크고 작은 댐을. 그것은 이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 특히 공업용수가 앞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많이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예, 예. 확대해 나가고 있기 예. 때문에 물이 최우선이니까. 물이 없으면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물, 그 다음에 그 하수, 네. 폐수,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전기 공급, 도로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뭄 대책, 뭐 물 공급 문제는 계속 고민해야 계속 해야 된다는 될 것 생각을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뭐 예.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겨내기엔 또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물가 부분도 서민 물가가 적게 오르도록 중앙정부도 신경 쓰지만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대책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다행히 화물연대 파업은 어제 밤중에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정부하고 화물연대 측이 긴급 협상을 해서 이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 우리 공장 또 근로자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준 우리 저 화물연대 연대 우리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뭐 제가 선거 공보물을 좀 꼼꼼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분이 괜찮은가. 선거 공보물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시장님의 선거 공보물을 보면 뭐 공약 기조가 그려왔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좀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저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영일만 대교 또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이런 설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보였는데 사실 임기 중에 이제 남은 앞으로 4년 임기 중에 이게 안 되면 시장님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꼭 이루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영일만 대교. 그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선인 시절에 와서 구체적인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될 겁니다. 다만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막 뛰어다닐 겁니다. 뛰어다니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만들어낼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에 결국은 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교육, 의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좀 더 크게는 우리 지역의 적정 인구 규모 50만에서 앞으로 막 100만 정도 이렇게 한 정도 조금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이 일정한 거점 도시의 역할을 우리가 했을 때 이게 정주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핵심 사업 중에 일자리 마련과 함께 우리 포스텍 의과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의과대학하고 병원하고 이것이 단순한 어떤 임상병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포스텍과 함께 연구중심 의과대를 만들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만들어 가지고 그 동남권 거점 도시로서의 의료 혜택을 우리 지역민들 또 주변인들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고
결국은 의사과학자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의사과학자. 뭐 신약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그 의료 기기를 만든다든지 진료 기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바이오 산업이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 노료가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이제는 전통적인 제조업도 가야 되지만은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같은 선진국은 바이오 산업 쪽에 확실한 그런 그 선점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 상당히 지금 많이 늦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만들어서 우선은 포스텍과 같은 우리 사립 연구중심업과대학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를 비롯한 이 과기원이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놔야 된다. 정부가 국가적으로 아주 의지를 가지고 그게 우리가 가장 선도 도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끊임없이 정부를 포스텍과 함께 설득을 하고 또 관련 병원도 만들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메카로 우리가 만들어갈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신산업들,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 지방이 지금 소멸해 가고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포스코 지주사 광의전 네. 이 부분도 총력을 다해서 그것은 해내야 될 겁니다. 무슨 뭐 그 시민들의 지지율을 적극적으로 높여준 것은 그러한 것들을 해내라는 뜻도 담겨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걸 해내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계속 좀 구체적으로 네. 하시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그리고 또 당선인 시절에 또 포항을 찾아서 영일만 대교에 대한 의지 이렇게 좀 피력을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추진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안 됐던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이런 또 시각도 있고요.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되면 책임져야죠. 윤석열 대통령님도 책임지고 나도 네. 책임지고 도지사도 책임지고.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경에 그게 그 국가 균형 프로젝트로 이렇게 확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타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게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동 못자는 동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가서 못한 거예요. 이 수십 개 프로젝트 중에 그 당시에 정했던 거 광역권 선도 프로젝트인가 이렇게 했던 것 중에서 안 된 거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서 하나예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린 겁니까? 그럼요. 우선 밀린 거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 제기를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하더라도 전국에 해상을 가는 다리가 세계 33개인가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그 고속도로를 단절시켜 가면서까지 다리를 안 놓느냐. 고속도로는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한 1조 6천 2조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이게 다리 건설이 한 5년에 10년 되는 걸 보면은 1년에 2, 3천억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돈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부 전체를 예산을 보면은. 그래서 꼭 할 수 있고 돼야 된다. 다만 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땡겨지고 하는 차이고 이 차이지 이건 돼야 되고 될 수 있다. 또 할 것이다 우리가. 기왕이면 임기 중에 되는 게 좋잖아. 임기 중에 그럼 제가 임기가 상당히 더 길어져야 되네. 4년 만에 된다고 해서 불가능하고. 아니 뭐 또 여기서 이게 전체적인 얘기니까 뭐 제가 또 하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님이 이게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배터리하고 바이오 산업의 어떤 기반들을 잘 다져놓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국가 차원에서 포항을 좀 주목하게 해야 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또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 배터리는 우리 지역에 이제 전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터리 기업인 에코프로를 유치하면서부터 이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이제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하고 같이 해서 배터리 제휴용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그렇죠. 신청을 해서 따낸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그런
어떤 입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그와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2차 전지 관리센터라든지 네. 또 환경부, 또 중기부, 산업부 이렇게 하게 하는 각종 뭐 프로젝트라든지 또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지역의 배터리 산업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을 잘 살리고 확충해서 배터리 산업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또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배터리 기업들이 속속 이 큰 기업들로부터 작은 기업까지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배터리 산업이 우리 지역의 철강 산업에 의해서 중요한 주축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오 산업도 포스텍의 생명과학연구센터를 벌써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 부수적인 걸 지금 뭐 개방형 혁신센터라든지 또 4세대 방사능 가속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뭐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라든지 그린 백신 실정 지원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잘 수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인력도 많고 그렇죠. 해서 그 기본이 되는 인재 양성, 인력 양성, 그다음에 이제 장비 시설 확보 이런 거기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포스텍 연구중심 목과대학 만들어지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확충하면은 바이오 산업 또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핵심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돼도 저는 코로나 때 왜 백신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온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그걸 세계적인 다른 나라부터 세계적으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에러를 겪게 하고 이거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포스텍 과장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거기에 있는 그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을 선점을 해서 우리가 국익에 도움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 포항이 그 일을 해낼 겁니다. 사실 지역민들은 이런 그 바이오 산업 기업 유치 또 뭐 배터리 기업 유치들 많이 할 때 시장님이 가장 인기가 좋은 건 뭐냐면은 공식적인 취업 브로커거든요. 네. 지역 인재들을 예, 깜빡이게 예, 예. 취업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일단 아마 그걸 지역민들은 가장 바랄 겁니다. 내 자녀가 지역에서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조성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이 많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그 인재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포스텍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주 고급 인력부터 중간 관리 인력, 또 현장 인력까지 양성하도록 계속 대학하고 그다음에 실업계 고교하고 또 여기 직업학교하고 같이 해서 인력 양성하는데 온통 이렇게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님은 그걸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인력이 제대로 양성이 돼야 기업이 유치해 올 수 있거든요. 인력이 양성되지 않으면은 기업이 오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또 그게 대부분 젊은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역 발전하고도 인구 증가 문제에 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것도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좀 아주 덕실덕실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요. 저도 우리 자녀가 포항에서 멀리 안 가도 그 멀리 안 되죠. 가고 좋은 기업. 전부 서울로 가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 이 수도권 집중 이거는 만국병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그다음에 이 출산율 저하되는 거, 출생률 저하되는 거 이게 대한 대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지주사 본사가 처음에 이렇게 서울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포항 시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법인세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지방에 더 내려와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그럼 지방을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냐. 지방 망가뜨리면 그 다음에 순망치안이라고 결국 수도권도 망가지는 거거든요. 지방에서 나온 아이들을 전부 서울로 다 땡겨가고 서울에 가가지고는 결혼도 안 하고 늦게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적게 낳고 만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항 같은 이런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이거를 하나의 거점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막 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 또 대기업 같은 것도 여기에 있도록 해서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거점이 생기도록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정부에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 합동을 해서 막 외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두드려야 됩니다. 이 방송이 유튜브로도 남거든요. 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지키셔야 돼요. 네, 성적표가 그대로 나간다. 네, 두드려서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분들한테 울림을 줘야 되고 또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도록 만들어야 되죠. 예. 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이제 관광 수요가 굉장히 좀 늘고 있습니다. 포항도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근데 코로나 사태가 너무 많은 걸 바꿔놨어요. 그렇죠. 예. 뭐 이미 뭐 여러 관광 도시들이 굉장히 좀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인데, 자, 우리 포항은 어떤 스트레스를 좀 갖고 가야 될까요? 포항은 해양문화관광도시로 계속 아주 발빠르게 나아갈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철강산업 위주의 제조업도시, 산업도시, 공업도시 이쪽으로만 치중이 됐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새로운 산업 위주로 막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와 플러스해서 우리 지역의 해양문화관광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른바 마이스 산업, 컨벤션,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포럼, 관광 이런 것들이 겸해지는 그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갈 거거든요. 우선 전시 컨벤션 센터를 정부로부터 따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지방비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크게 만들 겁니다. 사실 좀 늦은 느낌도 듭니다. 많이 늦었죠. 네. 그게 있어야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없으면 호텔도 들어오기 힘들고 호텔이 들어봐야 수요가 없으니까 또 안 되고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지는 건데 네. 우리가 전시 컨벤션 센터를 좀 더 빨리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포스코나 이런 데서 일찍 좀 서두르시고 그랬어요. 많이 이렇게 외축했지만 그 끈덕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계기로 삼은 게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아하. 그렇죠. 지진이 발생해서 굉장한 그런 이 우리 지역 경제에 타격을 받았으니까 그 타격받은 만큼의 보완될 수 있는 그걸 내놔라. 그 중에 우리가 전시 컨벤션 센터도 하나에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따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급 호텔, 환영공원에 멋지게 마련해서 네. 되면은 사람들이 경주 안 가고 다 포항 올 것 같아요, 관광은. 그 한편으로는요, 저도 포항 사람이지만 인근에 있는 경주가 서로 이제 뭐 관광을 뺏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좀 공생을 좀 해야 된다, 상생을 해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지금 포항 공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 경주공항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근 경주나 울산과의 공조 이게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급 호텔을 환영공원에 만들고 하면은 해안가에 완전히 그 요트 계류장도 만들고 이러면은 네. 아주 멋지게 될 거거든요. 네, 네. 그거 케이블카, 그다음에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스카이워커, 해상 또 스카이- 스페이스워커 스페이스워커, 이런 네.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되니까. 아, 인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것들하고 되면은 제대로 된 큰 컨벤션들이 제대로 행사들이 일어나고 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그게 생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포항뿐만 아니라 이제 경주 특히 보문단지하고 연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 오래전부터 경주하고 포항 이 특히 보문단지하고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만들면은 경주에 있는 우리 화백 컨벤션 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포항에서 만드는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경주 거기에 있는 호텔, 네. 포항에서 만들어진 호텔들이 함께 하면은 예. 이게 한 30분 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굉장한 예.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해서 여기에 거대 행사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포항 경주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 8년 시장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경주하고 형상강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했죠. 같이 연결을 하고 도에 우리 보문단지하고 포항하고 연결 직선도로를 좀 만들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아직 먹혀들지는 않고 있는데 뭐 준하경 시장이 말을 안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하경 시장 이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도에서 지방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일단 큰 행사를 유치를 해놓고 국가 사업으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그걸 만들어내는 월드컵처럼? 방법도 있어요. 예, 월드컵처럼. 일단 월드컵 유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경기장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주 그 도전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도전을 포항이 해야 된다. 경주하고 같이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해양 라인 속에 지금 약간 주목되는 게 뭐냐면은 시장님이 이렇게 철길숲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다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도시 마천을 이제 생태 하천 생태 보건 이것도 지금 계속 다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관광 자원은 이게 관광지라고 특별히 형성된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삶과 같이 있는 그 도시의 여러 가지 풍광 또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포항의 장점은 바다하고 강하고 어우러진 이런 그 수변 도시를 어떻게 생태와 잘 어우러지게 만들 것인가. 거기서 도시민의 삶이 쾌적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하나의 굉장한 관광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뿐만 아니고 자연도 어울림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도시를 급격하게 만들면서 생태나 이런 것들이 도시 풍광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차원에서 형산강은 지금 많이 정비가 됐지만은 이 원래 있었던 하천, 양학천, 칠성천, 그다음에 학산천, 두호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복원해서 그게 생태가 살아나도록 나무도 심고 예. 또 수생태계가 살아나서 고기가 들어오고 뭐 작은 배라도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주변으로 엄청난 풍광이 바뀌거든요. 네. 이 막말로 주변의 상업 형태도 바뀔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것이 하나의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관광 형태를 띌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이제 나무를 심고 그린웨이 사업을 확장해가고 도시숲을 만들어 나가면은 우리 도시민들이 도심에 살지만은 바로 옆에 나가면은 시골에 있는 것 같은 산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쾌적감이 들기 때문에 예. 굉장히 살기에도 좋고 또 그러한 삶이 여기 우리 도시민 자체의 어떤 자긍심이나 행복감도 높여줄 뿐만 아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야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수변 생태 도시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갖춰놓는 관광 자원 어떤 그 특급 호텔이라든지 뭐 케이블카라든지 관광단지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 도심에 있는 새롭게 꾸며진 아주 멋진 생태와 어우러진 이런 이런 도시 공간이 예. 자체 하나의 큰 관광 자원화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쪽 부분의 도시를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철길숲이 성공한 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예, 연결되게. 예.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죠. 예. 뭐 이렇게 뭐 포항의 외형을 좀 돋보이게 하는 주요 사업들 상당 부분의 원료를 찾으면 결국은 환경입니다. 시민에게는 좀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뭐 그런 환경이란 얘기를 들으면 먼저 포항공단을 떠오르잖아요. 또 그걸 버릴 수는 또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딜레마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산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 조건을 갖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맞추는 거 딜레마인데 어쨌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네. 이 산업단지 쪽에서 각 기업체들이 노력하고 해서 대기 물질을 줄인다든지 대기 오염 물질을 그다음에 또 그 각종 그 폐기물이라든지 처리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많이 해나가요. 그럼요. 더 많이 해나가서 우리 지역이 산업단지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쾌적한 도시. 더구나 거기에 환경을 덜 훼손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도록 해야 될 거거든요.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업들하고 함께하고 네. 또 환경 관련된 사회단체나 또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해야 우리가 좋을 거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웨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잘 될 것 같아요. 소통 많이 하셔야죠. 예. 자, 환경 문제만큼 해결만큼 좀 어렵지만 이게 사실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게 아까 뭐 우리가 물가 얘기도 했었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부각돼야 되는 부분들이 취약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아, 좀 이게 그런 갈증이 심리적으로 좀 더 커졌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걸, 재난 당하는 걸, 네. 전쟁을 당하면은 어려운 사람부터, 힘든 사람부터, 없는 사람부터 가장 힘들어지거든요. 포항은 사실은 지진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진 때문에도 컸고, 코로나 때문에 더 컸죠. 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잘 감사가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좋은 도시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면 어떤 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서 갈 수 있는 포용도시 이런 쪽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포용도시. 예. 예를 들어 장애인들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예. 또 노약계층 있잖아요. 그 요양원 같은 걸 만들면 전부 다 막 반대하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워낙 고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요양원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도심에 부분별로 다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 모두를 포용해 나가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도 지금 바꿔야 되는 거고. 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진 계층이 많아요. 그럼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 이 부분은 곧 있을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또 이게 긴급 지원 자금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 구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계속 저걸 해야 되고, 또 근로자 중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이 질병이나 또 어떤 재난을 당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부하고 해가지고 상병수당 하는 것을 상병수당 하는 것을 예. 제도를 우리가 전국에 몇 개 도시 되는데 시범도시로 우리가 공모 사업을 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시행을 해서 이렇게 처지는 계층이 없도록 밑으로 떨어지는 계층을 잘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돼야 결국 좋은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도시죠. 네. 네, 좋은 도시로 함께하는 도시로 잘 성장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포항은 또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포스코 지주사 이런 논란이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은 돼가고 있고 협의도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포항과 포스코의 관계가 좀 불안한 동행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포항과 포스코가 우리 시민들은 포스코를 사랑하잖아요. 포스코로 인해서 도시가 크고 도시가 또 잘 발달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잘 돼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그해와 관련돼서 또 양보도 많이 해왔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역에 같이 성장해오고 한 포스코가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기여를 했으면은 주도적인 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뛰어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네.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지주사가 서울로 설립이 된다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잘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해서 서로 갭이 안 생기도록 하면서 또 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스코가 잘 이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한편으로는 포스코는 단순히 이 지역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네. 이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정성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성 있게. 예. 왜냐하면은 포스코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근간을 잃었던 우리 이 포스코가 포항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포항에 어떤 새로운 이 신산업을 만들어서 포항을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뭐 이제는 우리가 뭐 글로벌 기업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 포항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포항 시민들이 포항시와 포스코를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큰 어른이나 큰 단체나 이런 또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제대로 해주길 바라잖아요. 네. 포스코에 대한 기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잘 되도록 포스코에도 계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권유도 하고 지금 TF팀 꾸려져 있는데 예, 포스코가 예. 또 진정성을 가지고 가도록 제가 계속 요청도 하고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신뢰관계가 두텁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소통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시장님 당선 소감 때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동안 좀 부족했나?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해관계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어떤 거는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직접 독려하면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제의 업무 스타일을 한 8년간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더 책임성 있게 위임을 많이 하고 권한의 위임을 많이 해서 실국장들이 국가장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제가 더 큰 틀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서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함으로써 오해가 있는 것도 불식시키고 정확한 어떤 이 바라는 방향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찾아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전제 조건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책임성 있게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맡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가장들한테 늘 부탁을 하는 게 책임성 있게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해달라. 시장인데 지침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생각하고 다 해달라. 나는 관계되는 우리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 방법에 좀 또 달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접근 방법을 우선은 많이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럼요, 예. 각계각층을 다양하게 뭐 개별뿐만 아니라 또 집단으로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HCN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뭐 저하고 우리 두 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시민들 필요하면 한 100명이나 50명 모아놓고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를 아주 같이 한번 해보죠. 밀도 있게 해보시죠. 해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하듯이 예,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HCN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4년 동안 또 다시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또 같이 또 스킨십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한테 또 바라는 것도 많을 테고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포항의 발전은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예, 우리 시청 가족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함께 4년을 또 더 일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철학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제가 늘 부탁을 하는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함께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년과 달리 여러분의 더 많은 권한을 위임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더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평소에 늘 많은 민원과 업무량으로 시달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건년에 우리 코로나라든지 각종 재난 때문에 고생도 너무 많이 시켜서 미안하고 한데 결국 우리가 모시는 대상이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또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쪼록 오늘 뭐 의미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런 기회들 아까 시민과의 대화 이런 또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좀 자주 만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시민들의 바람일 거기도 할 겁니다.
끝으로 오늘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민 여러분, 오늘 뭐 짧은 대담 시간이지만은 저희 여러 가지 소회 또 계획을 일부라도 밝힐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지방선거 또 경선 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더욱더 헌신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드립니다. 우리 포항이 지방의 거점 도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러한 모델을 보이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더욱 멋진 포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